지금 적분 있죠? 적분 파트에서 역시 새롭게 가르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미분했던 방식을 결국 반대 방향으로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기존의 적분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x 3승을 미분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 3이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차수가 하나 줄어들었듯이 맞아? 만약에 x 3승을 적분하면 연산수소가 반대가 돼서 차수를 먼저 늘리고 나서 얘의 역수를 앞에다 곱한다 라고 배웠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기준으로도 미분할 줄 알았는데 그럼 x에 만약에 2분의 1승을 만약에 이제 적분을 한다 칩시다. 적분을 한다고 치면 얘를 차수를 하나를 먼저 늘려요. 2분의 3으로 늘리고 얘의 역수를 앞에다 곱합니다. 이렇게 돼요? 했던 방식 그대로죠. 이게 지금 그냥 책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대로 하면 된다 라고 적혀 있는 내용들이고, 다만 선생님 그러면요 x의 마이너스 1승을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차수를 하나 늘리면 x의 0승이 되는데 이거 0승을 어떻게 곱해요?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이거 사실 생각해보면 x의 마이너스 1승은 뭐예요? x분의 1이죠. 뭘 미분하면 x분의 1이 나왔지? lnx. 따라서 얘를 적분하면 다시 lnx가 등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 여기서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서술형 풀 때 특히 얘들아, 얘는 지금 정의역이 뭡니까? 0이 아닌 모든 실수죠. 근데 얘는 정의역이 양수만으로 국한됐죠. 적분을 한다고 정의역이 바뀌어?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주기만 하면 x의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맞아요? 지금 이 대부분 책에 보면은 얘를 적분하면 꼭 여기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걸 너희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책에도 보세요.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 들어가죠. 그 이유가 바로 정의역을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만 간단히 기억을 해주세요. 서술형 풀 때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적어줘야 됩니다. 알겠지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뭐 지수함수의 적분도 마찬가지야. 지수함수는 적분상수가 붙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수함수 2의 x승을 미분하면 그대로 2의 x승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3의 x승을 미분하면 뭐가 됐었습니까? 그대로 3의 x승 뒤에다가 ln3이 붙었었죠. 맞아요? 그럼 역으로 3의 x승을 적분한다 칩시다. 적분한다고 치면 반대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이면 얘도 역시 3의 x승을 적어주고 얘를 분자가 아닌 분모에다가 ln3을 이렇게 붙이면 이게 적분이에요. 알겠어요? 됩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미분하면 얘로 돌아오겠죠? 머릿속으로 보이지? 그럼 얘를 적분하면 얘로 돌아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에서는 분자에 ln3이 붙었었지? 적분할 때는 분모에 붙이면 되는구나. 그럼 로그 함수는? 로그 함수 미분할 때는 분모에 붙었었죠? ln3이. 그쵸? 그럼 적분할 때는 분자에 붙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그 함수의 적분은 좀 다른 논리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하고, 일단은 지수만 먼저 쳐다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뭐 밑에 거는 볼 거 없고요. 다음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야. 삼각함수도 내가 외우라고 했던 공식 말고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그럼 코사인을 다시 적분하면 다시 사인인 거예요. 알겠어요?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사죠.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럼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사인 코사인 방금 했던 미분 공식을 이용해서 활용만 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탄젠트 미분은 뭐였죠? 시컨트 제곱이었죠. 그럼 시컨트 제곱을 적분하면 당황하지 말고 탄젠트로 돌아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놈들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즉 미분이 정방향이고 적분이 역방향이라면 난 정방향을 정확히 내가 이해를 하고 내 손에 이거 있으면 역방향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넘어가고, 사실 가르칠 것들은 다 요 페이지에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지금 나 아무것도 안 가르쳤거든. 그렇죠? 여기 지금 치환적분과 분수함수적분과 부분적분, 특히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이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미적을 하면서 이제 미적의 맨 마지막 파트죠. 미적 2의 맨 뒷파트니까, 적분이니까 마지막 피날레는 요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것도
뭔가 심오한 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손에만 익히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일단 치환적분을 봅시다. 치환적분은 10-4를 보면 요거를 설명을 해줄게. 문제에 나와 있는 예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 지금 그래 여기다 적을게. 여기다 적어놓고 이걸 위로 올려버릴게요. 인테그럴 3x의 마이너스 1의 전체의 5승 dx 이렇게 적혀있죠. 얘를 적분을 하래요. 얘를 적분을 하면 잠깐만 이거 올리고 얘들아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자, 얘 부정적분할 건데 이딴 소리 하는 친구들이 들어. 선생님 이거 적분하면요 얘를 커다란 문자로 보고요 얘 차수를 하나 늘린 다음에 역수를 앞에다 곱하면 될 것 같아요. 미친 소리야. 알겠어요? 자, 그게 그냥 단순한 다항함수일 땐 통하지만 이렇게 합성함수일 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하려고? 마지막에 얘를 적분한 놈을 밖에다 곱해주게? 그런 거 없어요. 맞아요. 합성함수의 미분은 있지만 합성함수의 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전개해? 물론 전개해도 답은 나오겠죠? 그래. 근데 전개를 하기 너무 힘드니까. 자, 요걸 푸는 방법은 요겁니다. 일단 요걸 하기 전에 내가 요거를 먼저 설명할 게 하나 있는데 얘들아 우리가 y는 x제곱이라고 이렇게 적을 때 얘를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적죠. dx분의 dy는 2x다 이렇게 식을 적죠. 맞아요. 요게 너희들이 익숙해지면 돼요. 요게 익숙해지면 사실은 양변의 dx를 곱하면 이렇게 식을 적을 수도 있거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뭐 음함수의 미분이나 지금 할 치환적분이나 이런 데서 자주 보게 될 텐데 이게 양변에 곱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만 일단 기억을 합시다. 알겠어요? 요걸 일단 기억을 했으면 잘 봐. 치환적분을 보여줄게요.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친 요 놈을 t로 치환했어요. 그러면 3x의 마이너스 1은 t라고 적히죠. 돼요? 그럼 내가 얘를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하면 3은 이거 x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그냥 3 되죠.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t를 x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우리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dx분의 dy가 됐죠. t를 x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이렇게 적으면 그만이에요. 그럼 내가 얘를 양변에 얘를 또 곱해요. 그러면 3 dx는 dt다 이렇게 식이 적혀요. 돼요? 또는 dx는 3분의 1 dt다 이렇게 식이 적힙니다. 그럼 이렇게 적으면 내가 얘를 t로 치환했죠. 그러면 인테그럴 t의 5승에 dx라고 사실 적어야 되는데 야 t를 x에 관해서 지금 적분을 하면 안 되겠죠? 이 문자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dx 대신에 뭘 넣어요? 3분의 1 dt를 대신 대입하는 거예요. 3분의 1 앞으로 빼주면서 dt를 이렇게 대입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치환적분의 전부예요. 자, 치환적분은 내가 하나만 기억하면 돼. 내가 치환할 문자가 여기 있죠. 그치? 맞아요. 얘만 t로 바꾸면 장땡이야? 아니에요. 반드시 이 dx 역시 dt로 바꿔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얘도 바꾸고 얘도 바꾸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 문제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거고 사실 여기서 설명할 게 문제를 보면서 설명할 게 더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사실 안 돼요. 좀 이따 볼 거고 다음 분수함수 적분 요 놈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고요. 분수함수는 너무 작은가? 좀 키우자. 이런 놈 보더라도 얘들아 요 놈을 지금 적분할 거지. 맞아요? 그럼 뭐 할 거야? 몫에 적분할 거야? 몫에 적분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 풀이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얘를 일단은 이런 식으로 상수를 일단 빼낼 걸 빼내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x 플러스 1분의 1로 만들면 얘들아 x 플러스 1분의 1을 적분하면 뭐 될까? 적분하면 ln 절대값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렇죠? 얘를 미분하면 이거 되는 거 맞죠?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돼요? 이렇게 되니까
내가 그러면 1 적분하면 x 되고요. 요놈 적분하면 요렇게 된다고요.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걸어주면 된다고요. 맞아요. 요게 첫 번째 트릭이에요. 알겠어요? 두 번째 트릭. 자, 그럼 결론은 이거야. 나는 뭐식이 1차 항분의 1로만 식을 바꾸면 ln 형태로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1차 식분의 1로 바꾸면 돼요? 아, 추워? 자, 1차 식분의 1로 바꾸면 ln 형태로 적분이 가능하다. 봐봐.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는 요런 거 어떻게 적분할 거야? 요런 거는 부분분수로 이렇게 나눠주기만 하면 아주 쉽게 적분이 되는 게 보이죠, 지금? 돼? 이거 부분분수 기억 안 나냐? 지금 1학년에서 엄청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부분적분이 아니라 부분분수. 그렇죠? 요 놈을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두 개의 분수로 나뉘고 얘는 ln으로 이렇게 적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왜 안 보이지? 있어야 되는데 왜 없어 이거? 아, 여기서 넘겼구나. 그래, 여기를 보자. 자, 내가 수업할 때 한번 설명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그냥 칠판을 보세요. 내가 만약에 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3을 ln 요놈의 식기를 미분했어요.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분모로 내려오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내려오죠. 그지? 그리고 나서 속미분이 남았으니까 얘를 미분한 놈이 여기에 붙죠? 분자에. 맞아요? 그럼 우리가 배우기를 얘를 미분하는 거, 합성함수 미분 선생님 저 이거 배워가지고 이제 익숙하게 이거 할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딱 가리고 너 이거 적분해봐 이러면은 애들이 멘붕에 빠져. 그렇죠? 멘붕에 빠지게 생겼지? 이거 어떻게 적분해요? 모르겠어요. 이러지? 그죠? 자, 요런 놈은 어떻게 우리가 공략을 하냐면 이거 잘 쳐다보면 얘를 미분한 꼬라지가 여기 분자에 들어있죠. 맞아요? 얘를 미분한 꼬라지가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들어있으면 나는 얘를 그대로 ln으로 들고 와서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에요. 알겠습니까? 맞죠? 내가 이걸 보면서 얘가 원래 어디서 왔지? 아, 여기서 왔구나. 그래서 얘가 분모로 내려오면서 얘를 미분한 놈이 여기 붙은 거구나 라는 게 상상이 되면 돼요. 그럼 역으로 내가 얘를 쳐다보고 이게 미분한 게 여기 있으면 거꾸로도 갈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꼭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오고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뭐 여기가 4고 여기가 8이야. 그럼 이거 미분하면 이거 안 나오지. 그렇죠? 다만 얘를 2를 공통인수로 밖으로 빼주기만 하면 얘를 미분한 게 여기 들어있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미분한 게 요 안에 들어있네. 난 2를 밖으로 빼서 얘를 적분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요 놈은 이렇게 적분이 되겠지 뭐. 맞아? 그렇죠? 요런 단순한 트릭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문제에 책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fx분의 f'x를 적분하는 방법. 그렇죠? 됩니까? 넘어갑시다. 이것도 문제를 보면 더 느끼는 게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분수함수 다 했고요. 부분적분이에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분적분이에요. 야, 이거 방학 때 나랑 수업했던 거 기억납니까? 부분적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자, 너희들 인생에 내가 이걸 설명하는 마지막 순간이 되길 바라며 두 번 설명할 거 아닙니다. 자, 부분적분은 요겁니다. f랑 fx랑 gx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를 얘를 미분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게 곱의 부분이었죠. 그러면 f' 앞에 놈 미분하고 뒤에 놈 그대로 곱하고 플러스 앞에 놈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뒤에 놈 미분해서 곱하죠. 맞아요? 됩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을 통째로 적분을 해볼게요. 양변을 통째로 적분하면 이 프라임이 사라진다고. 사라지면서 얘가 적분기호가 이렇게 들어가요. dx 그리고 인테그럴 dx 이렇게 들어가죠. 됩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요 놈의 식을 좌변으로 짠 하고 넘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책에 적혀있는 부분적분의 식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결론, 내가 이걸 기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거 머릿속에서 그냥 지우세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의 미분법을 뒤집어 놓은 게 부분적분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부분적분은 사실 이 도출 과정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걸 푸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렇게 기억합니다. 지금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좀 흐릿하게 나와 있죠. 요게 중요해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뭔가 적분을 했는데 fx랑 뭔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있을 때 앞에 놈은 지금 봐봐. 얘가 지금 g가 이렇게 흘러갈 때 얘가 지금 적분됐죠? 그리고 이렇게 흘러갈 때 얘가 그대로 적혔죠? 이 바로 앞에 놈을 기준으로 적분되고 그대로 한번 적힙니다. 그리고 요 놈은 이렇게 올 때 지금 미분된 거 보입니까? 여기 지금 프라임이 아니야 그대로구나. 그대로 적힙니다. 그대로 한번 적히죠? 그리고 얘가 넘어올 때 여기서 미분이 되죠? 맞아요? 프라임 때문에. 내가 방학 때 수업할 때도 적그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쵸? 즉 우리가 부정적분을 할 때 부정적분이든 정적분이든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뭔가가 곱해져 있으면 그 둘 중에 한 놈은 적분 테크트리를 타고 내가 데리고 갈 거고요. 한 놈은 미분의 철길을 타고 데리고 갈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게 부분적분의 핵심이었죠. 내가 어떤 놈을 적분을 시킬지 어떤 놈을 미분을 시킬지. 그래서 함수들마다 미분에서 더 좋은 게 있고 적분했을 때 더 좋은 게 있었죠. 주로 2의 x승 이런 지수함수는 주로 우리가 적분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기억납니까? 왜? 2의 x승은 적분을 해도 그대로 2의 x승이거든. 그죠? 근데 다항함수는 적분하면 할수록 식이 복잡해지죠. 차수가 올라가고. 그쵸? 주로 다항함수는 미분의 대상으로 삼아서 점점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 삼각함수는 사인, 코사인이 그냥 뒤집히고 부호가 뒤집힐 뿐 복잡해지진 않죠? 주로 적분의 대상이 됩니다. 맞아요?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lnx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미분의 대상이 돼요. lnx를 적분하려면 lnx는 적분하면 더 복잡한 식이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또 보여주게 될 거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암기할 게 아닌데 그냥 딱 식이 나오면 보여요. 이 식기는 미분하면 간단해져. 얘는 적분해도 많이 안 복잡해져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난 그 두 놈을 확인해서 한 놈은 적분의 테크트리, 한 놈은 미분의 테크트리를 태우면 돼요. 다만 이 순서는 금이라는 것과 여기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사실만 조심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놈은 지금 인테그랄이 붙지 않는 놈이라는 사실. 이건 나중에 내가 많이 또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계속 보여줄 거니까 사실 뭐 이렇게만 설명하면 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해봅시다. 개념 설명 여기까지 합시다.